적과 흑 한 권. 적과 흑은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의 작품으로 이 소설은 정치소설이면서 로맨스 소설인 독특한 작품이다. 20년 전에 읽고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20년 정도 지나 다시 읽으니 그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읽은 책이다. 이 책의 무대는 1800년대 초반의 프랑스 시대를 다루고 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등장한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하지만 1814년 전쟁의 참패로 유배형에 처해지고 탈출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황제가 되지만 1821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여 세인트 헬라나 섬에 유배되어 죽고 프랑스가 다시 제정으로 복귀한 프랑스에서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제목 적과 흑의 부제가 1830년의 연대기라는 점을 보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며 줄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코르시카 섬 출신의 남자가 혼란한 국내의 상황을 잘 이용하여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룬 시대를 맛본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다. 적과 흑에서 적은 군인 신분을 상징하고 흑은 사제를 상징하는데 신분 상승의 두 가지 길을 나타낸다. 그런데 일반 평민으로서 군인이 되는 길이 막히자 질리앵은 사제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 프랑스의 가상의 소도시 베리에르의 목재상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질리앵 소렐은 잘생기고 연약한 체력의 책을 좋아하는 청년으로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아버지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구박을 받는다. 아버지의 일에 도움도 못 되는 책벌레로 집안에서조차 멸시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질리앵에게는 늙은 군의관 출신의 노인이 친구였다. 그로부터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며 전쟁 이야기들 들으며 질리앵은 군인이 되고 싶어졌으나 나중에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라틴어 성경을 빌려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40살 난 사제들이 10만 프랑의 연봉, 즉 나폴레옹 사단의 유명한 장군들의 연봉보다 3배나 더 받는 현실 때문이었다. 한편 베리에르의 시장으로서 자신의 라이벌인 빈민 수용소장 발르노보다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시장 드 레날은 가정교사를 채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이런 욕심에 부합하는 인물로는 라틴어 성경을 통으로 암기하고 있는 질리앵 소렐이었다. 시장은 우선 질리앵의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을 자기의 개인 교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한다. 그리고 그 협상에 따라 질리앵은 드 레날 씨의 집으로 찾아간다. 드 레날 씨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질리앵은 시장 부인인 드 레날 부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간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하녀로 일하던 엘리자가 질리앵을 마음에 들어하여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리고 자신의 청혼이 거절당하자 엘리자는 질리앵을 원망한다. 드 레날 부인과 질리앵이 한 집에 살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그때 국왕의 행차 소식으로 마을이 떠들썩해진다. 국왕의 행차에는 반드시 의장대가 있어야 하므로 시장은 의장대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 의장대에는 명문 가문의 청년들이 의장대에 지원하였다. 그런데 드 레날 부인이 질리앵을 의장대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었고 국왕의 행차에서 의장대로 나온 질리앵을 보고 사람들은 노동자 녀석을 자기의 개인 교사라는 이유로 의장대원으로 임명한 시장과 시장의 부인을 비난했다. 국왕 행차 사건도 마무리되고 얼마 안 되어 드 레날 부인의 막내 아들인 스타니슬라스 크사비에가 병에 걸린다. 이 병을 드 레날 부인은 자신의 부도덕함이 원인이라 생각하며 자책한다. 거기에 더해 드 레날 씨는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익명의 편지를 받는다. 줄리앵은 베리에르를 떠나 브장송의 신학교에 들어간다. 한 권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두 권으로 가야 본격적인 질리앵의 신분 상승 작전이 펼쳐진다.